10월 5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이 K방역을 절반의 성공, 반쪽짜리 방역 대책이라고 호평했습니다.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비판했는데요. 식당이나 카페 문을 닫게 하는 건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나 효과적인데 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사대주의적인 방식으로 방역을 했다는 지적입니다. 김 교수는 소수의 집단 감염이 주로 발생하는 우리나라에선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보건소 중심의 역학조사와 철저한 접촉자 격리가 적합하다며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역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재욱 고려의대 교수도 전문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는 길어야 6개월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4차 대유행 시점까지 거리두기 정책을 유지했다며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전제로 전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부터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전문가들은 안전한 접종을 위해 소아청소년 본인과 가족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소아감염학회는 공동 입장문에서 당뇨와 비만, 내분비 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2배, 사망 위험도 3배나 높기 때문에 접종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드물게 중증 감염 등 위중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임신부와 65세 이상 고령자, 또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접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접종 기간은 주요 이상 반응에 대한 대처 방법, 접종 후 주의사항을 잘 설명해주고 소아청소년과 보호자가 충분한 대화를 거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접종 여부를 함께 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형 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 심화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 대비 올해 6월 기준 상급 종합병원의 총 진료비 상승률은 15.5%인데 이는 전체 평균 7.1%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6.6%로 평균에도 못 미쳤습니다. 진료비 점유율을 봐도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2.4%포인트, 3.2%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의원급은 마이너스 4.8%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환자 집중 현상은 더 심해졌는데요. 빅5 병원의 비수도권 환자 비율이 최근 10년간 5%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암 환자의 약 30%가 서울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과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가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정책, 원격 의료 등이 주요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의료계와 정부가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해서 힘을 모읍니다. 정부와 의학단체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최근 필수의료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협의 요청에 따른 건데요. 협의체는 앞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 등을 중심으로 전공의 인력과 전문의 지원, 수가 보상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소위 바이탈과라 불리는 필수 의료 과목이 정상화되지 못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심각한데요. 올해 서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37.3%로 26개 전공 과목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새로 배출되는 산부인과 전문의 수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부상자를 돕다가 숨진 고 이용권 원장을 의사자로 인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나와 주목됩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고인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몸을 던진 진정한 의인이었다며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청원인은 보통 사람이라면 119에 전화하는 데 그쳤겠지만 고인은 갓길에 차를 세우고 폭우를 맞으면서 부상자의 상태를 살폈다며 환자를 두고 지나칠 수 없었던 참된 의사이자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몸을 던질 수 있는 진정한 의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형편이 어려운 환자의 진료비와 약값을 대신 내주고 생업을 뒤로한 채 20년간 교도소 진료 봉사를 하던 따뜻하고 헌신적인 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정원이는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깊이 되새기고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서 의사자 지정을 서둘러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의협은 고 이용곤 원장의 의사자 지정 신청을 진행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동료 의사들의 애도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한내과의사회와 대한내과학회는 최근 이 원장의 유족에게 의인 의사상을 전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